네, 안녕하십니까. 쩐전의 권호선 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부동산 하면 또 복잡하잖아요. 부동산을 매일, 그러니까 집을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들 월세와 전세를 많이 살잖아요. 이제 렌트 형식으로 많이 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렌트 집, 그러니까 전월세를 구할 때, 여러 가지 찾아보려기 하지만 실제 경험도 없고 어려운 얘기잖아요. 실제로 내가 계약을 해야 되니까. 부동산, 단어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똑같은 게 없다는 이야기죠. 한 공간을 차지하는 자산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동산, 전월세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자, 이제,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제일 고민되는 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지방에 있거나 또는 내가 지방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될 경우 집을 얻게 되겠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많이 찾아보죠. 전월세 어디가 싼가를 많이 찾아보고 요새 같은 시대에 이제 어플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혹시 이용훈 대표님은 뭐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이런 전월세 같은 거 혹시 독립해서 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찍 독립을 해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전월세를 정말 많이 구해봤죠. 베테랑이시네요. 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뭐 분야. 거의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을 그러세요?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는데 그러세요? 한 계약만 한 8번? 9번?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배우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동산 이제 알아보면은 진짜 싼 집 찾는 거잖아요. 근데 싸고 좋은 집 이런 거 있나요, 진짜?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발품 팔아보면 항상 그 중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왜 제 눈에는 한 번도 안 보이죠? 우리 이태호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열심히 발품을 팔고 많은 물건 그리고 많은 부동산을 찾아다니는 게 사실은 좋은 답이죠. 그래서 요새 어플로 보면 이렇게 되게 좋고 내가 원하던 그 집이 하는 집들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 맞아요. 직방, 다방, 무슨 방에 보면 네이버도 많이 많이 있고. 대부분 그건 이제 없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대부분 이제 빈 매물, 공실이었던 방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가보면 나갔다고 그러는 게 지금만 대표적인.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집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 하고 보면 그럼 2시간 돌아다녀요. 사진에서 보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속는 게 그거잖아요. 역까지 10분. 그건 열심히 뛰어서 싶어요. 근데 우리 이용훈 대표님 많이 구해보셨는데, 처음에 네네. 이제 지금은 경험을 많이 쌓으셨고, 처음에 이렇게 전월세 구하려고 다녀보니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전체 프로세스를 몰랐던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자가가 아니라 이제 임대하는 방식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보는 걸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계약서 쓰는 걸 배운 적도 없고, 잔금은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입주 후에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그 프로세스 과정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하자는 대로 그냥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좀 컨설팅 좀 해주세요. 우리 이태호 단장님 부동산 쪽에서도 네. 일도 많이 하셨는데. 저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약 6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초년생들 집들 많이 구하러 오세요. 그래서 간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요점을 추려드리자면, 요새 인터넷 어플상에 있는 무슨 방들을 찾아가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허위 매물도 많고, 옛날에 우리 이런 방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신문이나 이런 마을 신문에 보면 그 부동산 임대차를 이렇게 구하는 것, 네, 직거래라고 하죠. 벼룩시장 예전에 네, 그런 것도 시장에 있었어요. 됐던 직거래들의 많은 정보가 오갔었는데, 거기 있는 것들이 좋은 집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그런 나쁜 악성도 있고, 잘못하면 내 어떤 일신상에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럼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것도 좀 그런 근데 허위 매물이 많은가요?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것들은 주로 요새 이제 사실은 직거래에서 만들어냈던 사이트인데, 요새는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거기 이제 많이 등록을 그래도 하게 됐죠. 인터넷으로 이제 또 가장 좋은 건 거래가 일단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그런 중개 수수료를 싸게 아끼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하는 건 되도록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친구가 사는 집을 내가
어떻게 이어서 받는다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직거래 그리고 직방 다방 이런 곳에 갔을 때는 거의 다 직거래보다는 요새 공인중개사들이 그죠. 사이트를 그렇죠. 이용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실제로 매물을 꼭 확인하실 거 그거 가장 제가 요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부동산에 가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 집을 정확히 물건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시고 항상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도배가 어떻든지 아니면 비가 센 곳이 있는지 곰팡이 쓰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이 계약서를 쓰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반론 제기를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쓰기 전에 저거 도배해 주세요, 장판 갈아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하고 요구사항을 그때 말하고 그런 요구사항들은 전부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게 나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주인이나 부동산 그런 중개업소한테 그런 거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수남 우리 초보자들이 이용하시기 좋은 거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고 내가 예산에 맞게끔 이용하시고 요새 이제 또 법적으로 제도가 좋아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 그 전세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혹시 이용훈 대표님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서민연쇄자금대출 말씀하시는 거죠? 직장 네. 다니는 분들을 한해서 네, 이용해 본 적 있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그 집주인에게 언지를 좀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의를 구하는 거죠. 언지를 한다. 지금은 동의가 없어도 되는데요. 네. 근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가기 때문에 때문에 이사할 또, 때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받고 이사를 한번 갔거든요. 네. 전세를. 근데 그냥 뭐 별 문제 없겠지 하고 그냥 말씀 안 드렸더니 은행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더니 기분이 되게 나쁘셨나 봐요. 그러겠죠. 네, 여기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래서 들어올 때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걸 왜 사람 기분 상하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계약할 때 그런 그 정책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미리 내가 이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뭐 이용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 아니면 가서 팁일 그러지 것 않나요? 같아요. 처음부터 공인중개사 예. 사무실 가서 예.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맞아요. 받을 거니까 미리 건물주나 집주인한테 양해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시작을 하시면 네네. 공인중개사들이 그걸 이제 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좀 네네. 갈 수 있겠죠. 그 옛날에 한 7, 8년 전에 구할 때만 해도 안 해주신다는 분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인식이 좋아지셔서 그런지 뭐 다들 당연하게 생각을 오케이 하시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좀 실망스러운 게 우리가 해리 씨를 믿고 계약하면 안 되네요. 그쵸. 혜리 씨는 이제 광고 모델일 뿐이고 그래요. 혜리 씨가 나와서 중개해주면 저도 당장 계약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집도 안 보시고. 네. 지금 근데 얘기 말씀드린 게 보면 그 뭐 다방, 직방, 막 네이버 여러 가지들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최근 1, 2년 사이에 좀 뭐 수요가 많으니까 생겼겠죠. 근데 이런 중개 어플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원래는 이제 그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도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광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PC를 잘 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뭐로 해결하나요? 모바일로 많이 하니까. 모바일을 하다 보니까 모바일에 띄울 수 있는 게 어플 형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가 생기면 직방이나 다방에서 해결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지금 그 직방이나 다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 이제 O2O 플랫폼이고 그리고 문제는 직거래를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걸 이용해서 직거래를. 다방이나 그냥 직거래를 하는 것도 문제죠. 다방이나 직방을 이용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기 뭐 문제 없이 하면 책임 상관없죠. 공인중개사 이렇게 등록을 하니까 네, 그분들을 이용하는 건 괜찮다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하고요. 직거래 공인중개사 빠진 집주인과 내가 직접 거래를 한다거나 맞아요. 그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거래한다거나 스스로를 좀 아끼기 위해서 네. 네. 이 예로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그 결혼 자금을 준비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한 2억 정도를 모아서 그 집을 살 때 한 2억 5천 가는 아파트가 2억 정도의 금매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집도 괜찮아서 거의 원래는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식인데 이분들이 내가 금매로 내놔서 돈이 급하니 잔금을 조금 주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많이 달라서 주는데 결국은 전부 다 그 집주인의 신분증까지 위조를 해서 사기를 쳤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결혼은 당연히 깨졌고요.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가 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입원했다가 다시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 직거래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뭔가 큰 거래를 할 때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크게 실수하는 경우들. 그렇죠. 네. 네, 부동산이면 이런 것들이- 자산 포지션이 굉장히 큰 건데요. 네,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금융이나 뭐 여러 측면에서 작은 수수료 아끼려다가
요즘 최근 같은 경우에는 깡통연세 얘기 많이 나왔을 때 전세보증보험을 네네. 하지 않아서 이제 날아가는 케이스도 좀 봤었고요. 그렇죠. 요즘 많죠. 안전장치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재산이 이제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 걸 꼭 체크시켜야 우선 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집을 찾으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겠네요. 많이 보셔야 돼요. 최소한 방 하나 구한다 그러면 10개에서 15개 정도는 보셔야만. 근데 집을 제가 실제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집이 별로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집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자기한테 또 와닿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별로 권해주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물건이 있고 혹시라도 선택권이 있으니까 보유는 드리는데 또 그런 집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살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살다가. 중개사분 얘기 들을 걸. 네, 저희는 이 집보단 이 집을 가세도 그 집을 꼭 가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뭐 본인이 원하니까 저희는 말리진 않지만 뭐 본인이 마음에서 이렇게 그 집 터하고 잘 맞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있어서 그런 분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집을 구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러면 열심히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발품을 많이 팔고 팔죠. 네. 뭐 교통도 확인해야 되고 뭐 그런 걸 있다가 싼 집을 찾았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부동산에 가서 정식 계약을 하잖아요. 네, 계약을 하죠. 저도 이제 집을 살 때 보면 계약서 사실 몇 장 되진 않잖아요. 뒤에 뭐 한두 장 첨부서. 정도? 근데 글씨도 너무 작아요. 그 그렇죠. 중간에 또 비어 있잖아요. 뭘 쓰라고 네네. 이렇게 특이한 그런 거 사항입니다. 이제 계약할 때 주의할 점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있을까요?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는 세입자와 건물주나 집주인을 불러서 도장을 서로 찍고 공인중개사 도장을 꼭 찍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잔금은 얼마, 계약금 보통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하고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중도금이라는 개념은 이제 집을 매매할 때는 그죠. 중도금이라는 제도를 쓰지만 전월세 계약은 이제 계약금과 잔금의 제도로 이루어졌고요. 그 대신 이제 꼭 계약할 때 계약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꼭 띄어서 보세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현재 이 집의 집 가치가 5억인데 혹시 은행에서 이 집주인이 집을 살 때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근데 만약에 그 집대출이 건물가액이 50%를 넘어갈 때는 전세로 들어가는 건 절대 위험하고요. 월세로 내가 천에 보증금 얼마 정도 가신다는 것들은 괜찮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저희 막내한테 처음 설명을 해줬더니 막내가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모든 부동산들은 집이나 땅들은 다 정부에 다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공부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고요. 등기부 등본은 사실 별 내용 없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에는 이 건물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소만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본 집이 이 주소가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하고 이제 평수 땅의 네. 면적이 나와 있죠. 면적. 네. 그 다음에 이제 갑구로 가면 갑구에는 이 땅이나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군지 나오게 됩니다. 그 소유자하고 거래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인이랑. 그래서 갑구에서는 누구 소유인지만 보시면 되고요. 을구는 이제 소유 이외의 사항. 보통 대출이 얼마가 꼈니, 뭐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대부분은 다 공인중개사 분들이 다 봐주세요. 근데 최소한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내가 표제부와 갑구, 을구, 그 갑구까지는 보고 신분증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그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시면 거기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 확인을 하실 네. 수가 있으시니까. 대부분 사이트 들어가서 500원이면 뜨니까요. 네네. 그건 한번 띄워보시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직접 보시면 이제 눈에 익죠, 금방. 그렇죠. 네. 예, 그럼 등기부등본하고 저 실제로 계약할 때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특약사항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 이제 들어갈 때 특약사항 같은 거 이렇게 좀 걸어놓으면 나중에 유리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특약사항이라는 게 별거 없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집에 이제 하자가 있다. 보니까 저기 물새는 흔적이 있거나 곰팡이가 생겼거나 기존에 뭐 먼저 살던 분이 뭐 개를 키우거나 동물을 키워서 막 장판하는 게 다 뜯겨져 있다. 그럼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는 조건 이런 요구를 거 하는 걸 명시하는 거죠. 그걸 그냥- 말로만 하면 주인이 안 느껴도 내가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 써만 놓으면 된다.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놓고 이사 가기 전까지 고쳐주세요, 수리해주세요라고 명시를 해놓는 거죠. 그때는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안 해주면 그 집을 계약 안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내가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집을 볼 때 꼭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말씀하신 파손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환기. 왜냐면 환기가 결로나 곰팡이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아서요. 거기 이제 저는 공실은 잘 안 들어가고요.
보통 이제 있는 집을 들어가는데, 왜냐면 공실이면 공실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괜히 비어 있을 리가 없겠죠. 아, 괜히 비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좀 그런 집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특히 그 결로 같은 부분은 살면서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일 많이 우기시는 게 그거죠. 장롱 뒤에 뭔가 이렇게 젖은 자국이 딱 있는데, 저거 비센 자국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고. 술이 다 끝났다고. 아, 그런 거 보시면은 미리미리 다 확인하시고. 맞아요. 사회 초년생분들은 이제 원룸 투룸인데 맞습니다. 이제 원룸 투룸 한 건물에 여러 개 들어가 있으니까 잘못 호실을 들어가면 그런 게 네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이 내가 들어가기 전에 고장 난 건데 내가 체크 안 하고 계약서 다 써버렸어요. 그런 것도 다 꼼꼼히 그렇죠. 해야 돼요. 에어컨 내지는 이제 요새 보일러. 그죠, 빌트인 같은 것들은 이런 것도 빌트인.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TV라면 빌트인 가구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근데 이런 요즘에는 것들은 그만큼 내가 편리하긴 하지만 월세가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 편리하게 해주면 그 집주인이 사놓고 결국 그 비용을 더 받아가는 거니까 좀이라도 내가 월세 비용을 줄이고 싶으면 그걸 다 없는 집도 좋겠고요. 또 관리비가 얼마인지. 관리비에는 어느 게 포함이 되는데 수도세, 전기세, 또 때로는 인터넷 사용료까지 포함을 해주는 그런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전부 다 별도로 하는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와 또 내가 살면서 써야 되는 인터넷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가스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꼭꼭 체크하시고 가셔야만 이사고 나셔서 관리비 5만 원인데 무슨 10만 원 나와? 맞아요. 네, 저도 이런 그런 네. 거를 좀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네. 이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이제 이사 날짜를 정해서 그쵸.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잔금을 내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네네, 잔금을 치르죠. 저도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막 정신 없더라고요. 이사 들어가고 맞아요. 저 중개사님 오고 뭐 어디로 돈을 보내니 뭐니 가스 들어오고 뭐 입주할 때 좀 주의할 거 뭐 이런 것들은 또 입주 없을까요? 날짜도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한 번 더 그 날짜에 등기부등본을 띱니다. 그때 가서 왜냐면 또 만약에 내가 오늘 계약하고 한 달에 이 집을 가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대출을 받을 수 받았으면 있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해지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가는 날 그 잔금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내가 먼저 보았던 계약 당시 등본상과 변동이 있는지 체크 한 번 더 하시고요. 한 번 더 하시고.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네. 있는데, 그럼 계약서를 썼는데 이거를 임차인이 위반할 수도 있고, 어떤 걸 위반하시는지. 그러니까 계약 파기를 네네. 아니면은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파기하면, 내가 파기하면 계약금을 못 받는 거고요. 만약 이 집주인이 파기하면 집주인이 파기하면 두 개를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 두 배를 배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계약 걸었으면 내가 포기하면 나는 100만 원을 안 받는 거고, 집주인이 당신을 주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급하게 미국에서 와서 우리 아들 줘야 아하. 돼.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200만 원을 저한테 돌려주시는 겁니다. 아,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 입주하기 전날 꼭 등기부등본 한 번 더 떼어보시고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지 체크를 꼭 하시고, 잔금은 그 등기부등본상 갑에 있는 그 갑표지에 있는 주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면 따로 입금증을 받지 않아서 요즘 그 전부 은행에 찍히면 거래가 있으니까요. 증거자료로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입주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사를 하고 나셔서 꼭 하셔야 될 게, 꼭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하고 내가 그 집으로 이사 왔다고 전입신고를 꼭 해두셔야 제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그냥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집주인이 갑일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법으로 제정해 놓은 건데, 이 세 가지를 그냥 무조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확정일자, 내가 이 집의 계약을 마치고 들어간다는 확정일자, 이건 계약서 원본을 갖고 와서 뒤에다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입신고. 내가 이 집에 와서 살겠다고 국가에 신고하는 거죠. 다 공적인 정보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실입주입니다. 내가 실제 여기다가 입주를 하는 순간부터 그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기 전에 보통 보면은 집 앞에 이삿짐 내놓고 늦네 못 늦네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00시 이후에 권리가 발동이 됩니다. 이 권리가 어떤 권리냐면, 첫 번째, 이제 내가 여기서 2년 동안은 살 수 있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최우선 변제라는 법에 명시된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죠. 그렇죠. 우리는 네. 세입자들 위해서 보호해놓은 거니까 꼭 내가 해야만 보장을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네. 이제 저 마지막으로 또 그 요즘에 이제 갭 투자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전세 보증금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주택 도시보증공사하고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전세금을 지금 못 받고 집주인 이제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 힘드신 분들은 요 보증보험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전월세 대해서 그 실무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구체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전월세도 그냥 쉽게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팀장님, 제가 네. 마지막으로 좀 팁 네네네. 하나만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있는데 임차료, 월세를 2회 밀리면 그러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연속 2회가 아니라요. 2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서는 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내가 집을 나가야 돼요.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너무 많이 올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못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 번째로 내가 통보를 한 달 전에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계약이 끝나면 내가 이제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문자로 보내서 내가 이 집에서 살지 않겠다라고 확실히 통보를 하고 3개월이 되면 제가 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내용증명 가면 집주인들이 집을 좀 빼주는 성향들이 있고요. 아니면 바로 경매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 돼서 못 나가요. 그래서 내가 지방으로 회사가 이전을 해서 그걸로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실입주 조건이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내가 거기에 법적으로 대항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집에 안 살았어도 월세 다 내셔야 돼요.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다 내거든요. 이럴 땐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받게 되면 내가 이 집을 놔두고 딴 집에 이사를 가서 살아도 이 집에 대한 그 경매에서 권리가 인정된다는 거.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걸 준비해 오셨는데 중간에 끊어서 죄송해요. 네, 오늘 좀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여러 가지 경제나 금융 문제에서 좀 불편하신 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하시거나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전월세 싸고 안전하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